박사님, 앞서 일부에서 설명해주신 DNA 산업의 특성들을 생각해보면 DNA 산업이 도시 공간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기업 입지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인력이 근무지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업체가 집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근무 형태와 업무 공간 활용 방식이 확대되면서 산업 입지가 전통적 업무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 및 휴식 공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업무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업무 공간 간 물리적 접근성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더 나아가 업무 공간 자체의 필요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카페, 길거리, 공원 같은 공간의 가치는 창의성과 혁신 발전에 도움이 되는 휴식과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서울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서울에서 DNA 기업의 업무 활동과 거래에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하는 많은 DNA 기업이 최소한의 장비와 물리적 공간만 있으면 업무에 무리가 없다 보니 서울에서는 전형적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DNA 기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체 10개 중 4개가 공유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학교와 같이 전통적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 입지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업무 중심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DNA 기업은 거래할 때 물리적 거리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가 대부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먼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 또는 산업가도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하고 시험하거나 판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DNA 산업의 거래 관계 범위가 서울 내부, 수도권, 전국, 더 나아가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고 무조건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에 소재한 DNA 기업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중요도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DNA 기업은 업무 공간을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방식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업무 공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주변의 도시 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DNA 업체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의 상징성과 이미지가 좋은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과 같은 여건이 마련되면 상권,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회사 입지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나타난 변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DNA 산업의 특성에 따른 공간 변화는 앞으로 산업 성장에 따라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NA 산업의 영역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기술의 적용 범위와 가치 사슬에 맞춰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 기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DNA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이 고민만 한번 해봐도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얼마나 많은 기업과 산업이 DNA 산업의 영역으로 포괄될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확인될 DNA 산업의 특성들은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NA 산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DNA 산업에 산업 정책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 DNA 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서 다른 산업군과의 융합 발전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DNA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상호 교류와 혁신적 융합으로 나아가기 전 산업 자체의 성장과 성숙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 비용 부담이 적은 업무 공간 제공 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DNA 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이 서울을 매력적인 입지로 여길 수 있도록 업무 공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자면 서울 생활권 계획의 지구 중심과 같은 주거지에 거점 오피스를 공급해야 하고 최근에 조성된 양재 혁신허브와 같이 DNA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에 신규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존 업무 중심지에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방식은 다양하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뉴욕 허드슨 야드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처럼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처럼 기존 기반 시설의 지하화 개선 사업으로 확보된 가용지에 중앙 광장과 테라스 가든을 조성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작게는 상암 DMC처럼 중심 활동 가로변 저층부 용도를 카페, 서점, 식당, 갤러리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DNA 산업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 도시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 도시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옴시티는 2030년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사무실, 상점, 영화관 등이 주거지로부터 5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첨단 산업 집적지는 물론 액티비티, 휴양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라면 DNA 기업들은 기존 오피스랑은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 실제로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공덕역 근처에 있는 집무실이라는 곳인데요. 주거지역에 위치한 민간 공유 오피스입니다. 진정한 직주 근접을 실현하고 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DNA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매력적인 곳에 DNA 산업이 몰리고 또 DNA 산업으로 매력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DNA 인재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 정알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